네, 가시권에 들어왔던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자마자 나온 취소 소식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기습적인 발표였는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앞으로 쓴 공개 소환을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대단히 놀랐고요. 예. 저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아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정말 핵 폐기를 할 것이냐 지켜보던 전 세계인들도 다 놀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소환의 회담과 관련해서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거나 편지를 해달라 이렇게 여지를 남겼는데요. 뒷문을 열어둔 이유가 궁금하죠? 저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예.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북한이 진정한 생각으로 이 비핵화를 한다, 핵을 폐기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네. 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미국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지금 그간의 협상 과정에서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상호 비난전이 좀 굉장히 고조를 띠고 특히 결정적으로 북한 최선희 이 부상에 펜스 대통령 비난이 아마 이 도화선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결국은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국장은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의 인물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부상이니까 우리 차관급이고요. 네. 그동안에 북미 간의 외교 관계를 전부 전담을 많이 해왔고, 과거에 육자회담에도 참석을 했고, 그런 입장이죠. 네. 예, 사실 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린 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식 모델을 추구했던 존 볼턴 보좌관을 뒤에 세워놓고 트럼프식 모델을 주장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북한 측에 조금 더 호의적으로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풀이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이 조금 핵심적인 키가 됐다라고 보시나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서로 비난이 이제 있었고, 특히 북한이 아파하는 거는 리비아식 이제 핵 폐기 모델 이거는 핵 폐기한 후에 리비아가 이제 정권이 붕괴되고 리비아 지도자였던 카다피가 살해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맞았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그 얘기는 상당히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얘기다 이렇게 자기들은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계속 그것을 핑계로 해서 완전한 핵 폐기에 이제 보상을 먼저 하라든가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국하고 서로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리비아 모델이 아닌 트럼프 모델이라고 북한과의 회담 의지를 계속 내비쳤었는데요. 리비아 모델과 트럼프 모델 어떻게 다른 건가요? 트럼프 모델은 그 후에 이제 아마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전체적인 일괄 타결을 빨리 하고 네. 빠른 시기에 보상도 해서 이 북한의 핵 폐기를 완결해 나가자 이런 얘기였고요. 리비아식은 이제 그야말로 모든 조건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핵 폐기부터 하고 그 후에 이제 미국의 조치에 따라서 이제 안전을 보장한다든가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적어도 2년 정도 안에 네. 완전히 북핵을 폐기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틀을 먼저 합의한다. 그런 얘기였고, 북한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해나가면서 행동 대 행동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고 폐기에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일치하지 않았죠. 네.
사실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취소하기 전에 북한이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폐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가장 관심이었는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통보 이후 8시간 만에 신속한 입장을 내보였죠. 어떻게 보세요? 네, 꽤 신속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김계관 그 외무상의 그 담화 형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네. 저는 상당히 비난의 톤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아까 전문을 읽어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계속해서 소위 조미 상봉을 해나갈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최선희 부상의 말을 그렇게 트집을 잡았는지 또 하여튼 그러한 그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좀 그렇게 톤이 높지 않은 강한 어조가 아닌 반응을 보인 것에 조금 주목이 됩니다. 예, 사실 북한 측에서는 대범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 미국 측에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그 공개 서한에서도 예.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서 이러한 그 진정성을 가지고 북핵 폐기에 나온다면은 회담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고 그 공개 서한에서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이후에 기자들한테도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여지를 남겼는데요. 미국 내 강경파에서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회담이 취소됐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미국 내 강경파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지난 3월, 4월간에 그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좀 표명이 된 이후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그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또 과거에 그 한반도 이 핵 문제를 다뤄온 미국의 그 관리들 사이에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의 그 개최론에 상당히 회의론이 더 많았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한 80%는 이게 잘 되겠느냐, 북한의 그 진정성을 믿지 못했고, 예. 그래서 이제 낙관론자들, 비관론자들이 이제 나누어 있었는데, 최근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이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실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전문가들 그러니까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네. 전망이 맞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미국 강경파 측에서는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은 모두 어제 폐기한 이제 풍계리에서 이뤄졌는데 이 풍계리 핵실험장 이 폐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풍계리 이 핵실험장 예. 폐쇄는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에 북한이 앞으로는 핵 개발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하나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그런 행사 조치로서 이렇게 추진이 됐고요. 네. 실제 어제 그렇게 폭파가 된 것 같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 내면을 좀 살펴본다면은 북한은 이미 그 핵무기를 이제 완성했다고 주장을 했고, 네. 자기들은 이제 핵국가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개 그 핵실험은 6번 정도면은 그 기술적인 그 완성도는 아마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파키스탄도 6차례 그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보유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 폐기에 그 완전히 합의를 보면은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예. 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계전 핵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 폭발을 안 하고 지금 현재 미국 등이 그 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하 핵실험장은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폭파함으로써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로 우리가 비핵화를 해 나가겠다 한 그런 조치로 보여집니다. 네, 북미 관계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는데 북한도 폐기한 핵실험장을 혹시 다시 복원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시간을 드린다 좀 길게 잡는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지하 핵실험을 통해서 그 핵 무기를 뭐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저는 그 풍계리를 다시 복원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취소 소식을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예. 어떤 그 이제 책임과 또 앞으로의 그 뭐 지도력이 굉장히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여지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뭐 이제 긴급 뭐 안보장관 회의를 그 상임위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제 정상 간의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한번 풀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뭐 북한하고 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복원하고 지금 핫라인도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 또 그다음에 북한과 우리 쪽에 각 기관 간에 이제 설치된 그런 대화 채널을 통해서 예. 소통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이러한 그 북한의 핵 폐기를 가져가려면은 뭐 아주 긴밀한 한미 동맹을 가지고 그러한 네. 토대 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소통도 뭐 더 강화하고 또 다각적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참 유감스러운 건 대통령께서 그 방미를 하셔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과 그래도 그 대화를 잘 하셔서 북미 정상회담을 뭐 이렇게 추진해 나가자 이 합의한 시점에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소통 대화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미 간의 소통 대화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런 취소 기류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 언론에 그런 상세한 보도도 없고 제가 뭐 개인적인 정보도 없습니다만은 네. 뭐 대통령께서 그 당혹이라는 그 하나의 말씀을 표현으로 쓰신 걸 보면은 우리 정부하고 사전에 그 좀 긴밀한 소통이 없었던 거 아닌가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더 한미 간의 당국 간의 또 정상 간의 그 소통이 더 강화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방금 전에 미국과의 소통, 한미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과의 이 남북 정상의 한라인 통화를 언제 하느냐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라인 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그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는데 네. 하트라인 설치만 됐지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뭐 과거와 다른 것이 뭐 있겠느냐. 저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방미 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하트라인을 한번 가동을 해서 예. 북한의 그 진위를 가지고 가셨으면 했는데 그게 결국은 성사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좀 그 상황을 서로 지켜봐야 될 시점이기 예. 때문에 바로 그 하트라인 가동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취소가 중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십니까? 뭐 저는 그 중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도 지금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중국 내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보니까 네. 중국도 굉장히 뭐 당혹스러운 것 같고요. 중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예. 그 한반도 비핵화를 언제나 지지한다고 해왔고 네. 또 북한이 그 핵을 뭐 폐기를 하고 어떤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고 중국과의 그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중국의 뭐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든 사태가 어그러지고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북미 회담이 전격 취소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사실 조금 영향을 끼칠 거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특히 군 당국은 회담 취소 이후에 이렇게 북한이 거칠게 반응할 수 있다고 보고 차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미국 내 그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그걸 가장 걱정을 합니다. 네. 작년만 해도 어떤 그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또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에서 예방 전쟁 이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저희로서는 이거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고 바람직스럽지 않고 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되니까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혹시 미국이 그러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 결론은 그것은 답이 아니다. 그 예방 전쟁 이러한 군사 공격을 가지고는 이 문제 예.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엄청난 그 한반도에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해서 그거는 답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예.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북한의 그 과거의 어떤 그 하나의 태도가 예. 항상 이러한 사태 하에서는 또 군사적인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공격 위협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인 대비태세 면밀하게 해야 되겠고요. 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그 훈련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를 해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도 북한의 그 사태를 주시한다고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사적인 대비태세는 완전히 갖춰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